한라산 숲길. 천천히 걸어도 힘든 오르막을 쉼없이 달립니다. 이쯤 되니 쫓아가는 촬영팀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뒤에서 숨소리가 점점 더 막 커지는 거예요, 숨소리가. 첫 트레일러닝 대회가 39km였는데 그때 같이 나갔던 분이 70km를 뛰셨어요, 같은 대회에. 그래서 아 진짜 저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미친 짓에 빠져버린 유쾌한 러너 이빈 씨의 울트라 트레일 러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울퉁불퉁 돌투성이 산길에서도 일반인이 걷는 속도보다 2배는 빠릅니다. 지나갈게요. 먼저 지나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대체 이런 속도라면 한라산 왕복 등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성판악에서 출발했어요. 보통 이제 성판항에서 백록당까지 가시는데 얼마나? 보통 뭐 훈련하러 오면 올라가는데 그냥 뭐 2시간 정도 잡고, 기록제로 오는 거 아니면, 예. 기록제로 오면 좀 더 빠르고요. 왕복은 훈련하러 오면 한 3시간, 3시간 반? 네, 기록제면 3시간 안으로 하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백록담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는 다 내려가죠. 대답을 듣고 나니 촬영팀의 숨소리가 더욱 안쓰럽습니다.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울트라 트레일 러닝은 일단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를 로드에서 뛰는 거잖아요. 근데 울트라 트레일 러닝은 일단 로드에서 뛰는 게 아니고 산, 트레일, 그러니까 숲길을 뛰는 거고 산길을 뛰는 거고, 그리고 울트라라고 하면 보통 42.19km 이상을 얘기해요. 근데 로드에서는 그 이상을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트레일에서는 보통 50km 이상을 울트라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100km 이상을 뛰는 울트라를 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도로가 아닌 자연 속 산길, 들길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 그중에서도 한 번에 100km 이상 장거리를 달리는 운동이 바로 울트라 트레일 러닝인데요. 이빈 씨는 보기 드문 30대 여성 울트라 트레일 러너랍니다. 워낙 힘들다 보니 20, 30대 여성 선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주로 등산객이 적은 이른 아침에 훈련한다는 빈 씨. 인파에 치여 기록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게 오늘도 백록담을 찍었습니다. 올라오면 뭐 훈련할 때는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록만 생각하면서 올라오고, 백록담은 사실 볼 만큼 봐서 백록담 안 보고 갈 때도 훨씬 많아요. 그냥 와서 정상섬 앞에 가가지고 그냥 시계랑 같이 기록 인증 사진만 찍고 그러고 바로 내려가요. 이 장관이 빈 씨에게는 일상이군요. 2016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6년 됐나요? 트레일러닝 시작한 뒤로는 백록담 온 것만 세면은 100번쯤 돼요. 이제 윗세오름 가는 거는 잘 안 세고, 뭐 진달래밭이나 사라오름까지만 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세지 않아서. 네. 왜 안 세는 거예요? 그냥 저 산에 가면 정상을 찍는 게 좋아서 정상 가는 것만 세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니 산에 걸어 다니는 것도 충분히 땀나고 운동되는데 왜 그걸 뛰라고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얼떨결에 쫓아갔다기보다 끌려갔죠. 끌려가서 39km 트레일 러닝 완주를 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나한테 맞는 운동은 아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그분이 또 제 거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50km를. 그래서 아니 나는 정말 그런 거리를 사람이 뛴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거길 가서 한 30km 정도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 다들 완주해서 완주 자켓 입고 뭔가 그 완주의 기쁨을 다들 누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랑 제 친구, 같이 포기한 친구, 저희 둘 빼고는 그 자켓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패배감이라기보다는 그 좀 유치한 이유인데 그 완주 자켓이 정말 예뻤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다시는 없잖아요. 같은 완주 자켓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은 갖게 됐죠, 그때. 포기의 경험은 쓰라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 오기를 더해 참가한 한라 트레일런 100km.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완주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돈네코에서 출발하는 100km 대회가 있었어요. 몇 달 뒤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우리 동네니까 내가 아는 길이니까 어떻게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 100km를 제일 먼저 완주한 제 또래 중에서 제일 먼저 완주를 하게 됐죠. 그때는 사실 어떻게 뛰는지도 몰랐고 뭐 내리막을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뭐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좀 바보 같은 결과였죠. 그 끝에서 2등으로 완주를 하고 부상도 있고 어쨌거나 제 친구들보다 먼저 100km를 완주했으니까 이제 그럼 다음번 100km 대회는 어디를 가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했어요. 밥 먹듯 한라산을 달리고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 러너 이빈 씨의 특별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회를 많이 뛰다 보니까 저는 100km 이상 대회를 주로 뛰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알게 모르게 실력도 좋아지겠죠? 예. 노련미가 진짜 장거리 대회는 노련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본인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냥 대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장거리 대회에서는 사실 제가 31살에 이걸 시작했으니까 딱 40에 은퇴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40에 은퇴하고 싶긴 한데 그게 뭐 그때 돼봐야 알겠죠. 한라산 정상 백록담은 그에게 거쳐가는 반환점입니다. 보통 새벽 5시 반에 성판악을 출발해 백록담을 한 번 찍고 내려가는 것은 기본. 바로 또 백록담으로 2번 산을 오르는 날도 다반사입니다. 쏜살처럼 내달리는 하산길. 빈 씨는 도수를 부리듯 가볍게 한라산을 오르내리는데요. 오늘 훈련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은 하산하면 운동 끝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오늘은 일단 내려갔다가 진달래바까지 한 번 더 갔다 오려고요. 지금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원이 유난히 아름다운 B&B 하우스. 이빈 씨가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주방이 분주해지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식재료며 음식들을 보기만 해도 건강이 느껴지는데요. 정성껏 요리하는 이분이 바로 빈 씨의 어머니입니다. 손님들 드시라는 네, 손님들 우리도 먹어야 되고요. 오늘은 8사람. 지금 저희 손님들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요리하시고 저는 청소하고 이제 밥상을 차리는 일을 하고 있죠.
어머니가 요리를 하는 동안 밥상 차릴 준비를 하는 것은 빈 씨의 몫인데요. 자연의 기운이 가득한 정갈한 밥상은 빈 씨가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제 면역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장거리 대회를 뛰려면은 면역력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20시간, 30시간 이상씩 나가서 뛰다가 보면은 뭐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뭐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가 없어요. 네, 체력이 진짜 좋죠. 100% 엄마 탓이죠, 엄마 탓. 엄마가 저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힘든 운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밥상에 오를 것이라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골라내는 어머니. 누군가 까다롭게 본다고 해도 먹을거리의 근본을 지키는 일엔 타협이 없습니다. 이 전을 부칠 때도 일반 콩기름이나 이런 걸 안 써요. 압착 콩기름. 네, 공장형 기름은 다 그 핵산 처리해서 먹으면 안 좋으니까 슈퍼마켓에 있는 기름은 다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더라고요. 열무김치는 올해 처음 담은 거예요. 솎아서. 정말 울트라 트레일 러너인 빈 씨는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야겠는데요. 저는 쌀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엄마가 뭐 콩밥을 하실 때는 콩을 더 많이 올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게 안 들어갈 때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를 올려주세요. 그럼 저는 위에서 그것만 살짝 떠서 먹는데 그 위에 뭐 도라지 가루, 강황가루, 계피가루, 감초가루 그런 생강가루도 있을 때는 넣고 지금 다 떨어져서 없고 그리고 엄마가 또 집에서 만들어주신 흑마늘 그리고 집에서 딴 걸로 발효시킨 뭐 구기자도 먹기도 하고 그냥 몸에 좋은 건 다 조금씩 먹어요. 소량 그런 거는 뭐 한두 번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장복해야 또 몸에서 이렇게 딱 쌓여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 먹어요. 유학할 때는 저는 이제 유럽에 있다 보니까 뭐 밀가루, 고기,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워낙 많이 먹어서 몸이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와서는 뭐 당근이랑 고등어 같은 거 실제로 많이 먹으려고 챙겨서 노력도 하기도 했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아파 보거나 불편했던 적이 없는 몸을 갖고 있어서 한번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음식은 대충 먹는 식습관으로 나빠진 건강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등등 울트라 트레일러가 갖춰야 할 정말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체력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름다운 너른뜰하게 봄 햇살이 좋은 날. 훈련을 하기에도 최적의 날씨인데요. 빈 씨는 도통 운동할 기미가 없네요. 100km 이상을 달리려면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은 필수 아닌가요? 4살 정도부터 중학교 때까지 했어요. 한국 무용. 거의 뭐 무용 학원밖에 안 다녔죠, 거의. 학교랑 무용 학원밖에. 근데 어릴 때 시작해서 그런지 어릴 때 원래 그냥 유연할 때 시작을 한 거라서 항상 유연했대요, 저는. 유연할수록 부상이 덜 와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근육이 유연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어 있으면은 그게 부상으로 오기가 쉬워서 그래서 저는 조금 장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에 비해서 저는 운동량이 떨어져요, 사실. 취미로 달리기, 조깅을 하시는 분들보다 안 뛰어요. 왜, 뭐 한라산은 좀 자주 가는 것 같긴 한데 달리기로 보면 달리기는 잘 못해요. 산을 잘 타죠. 멍치야, 지쳤어?
응? 뭘 했다고 지쳤어? 평소 스트레칭 정도나 할까? 보통 사람들보다 운동을 안 하는 울트라 트레일 러너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해서 유연성이 좋다는 점 외에 사실 울트라 트레일 러너로서 빈 씨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자주 다니면서 느끼게 된 것, 바로 산을 타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이랑 들은 얘기로는 5살, 그러니까 만 4세에 백록담을 처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라산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1, 2년 정도 같이 자주 갔었고, 겨울에.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해도 제가 그냥 계속 나는 산 타는 게 어렵지 않구나, 그냥 등산이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산에 다니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산악인 아저씨들이 보시면 엄청 칭찬해 주시고 그런 거에 또 우쭐해서 더 나 되게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살 때 처음 한라산 정상에 오르고 백두대간 종주까지 하며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탔던 어린 아이. 자라는 동안 잊고 지냈지만 그 성취감과 에너지가 몸과 마음 깊이 새겨졌을까요? 빈 씨는 울트라 트레일 러너로 누구보다 빨리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운명처럼 울트라 트레일 러닝을 접하고 도전해 온 지 4년. 제주는 물론 국내외에서 열린 각종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에서 빈 씨는 우수한 성적을 얻었는데요. 20, 30대 여성 중에서는 흔치 않은 기록을 보유한 엘리트 선수인 셈이죠. 저는 한국보다 외국, 특히 동남아 대회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제일 높은 성적은 2019년 6월 태국 코팡안이라는 섬에서 열린 100km 대회였는데 거기서 여자 2등 했어요. 20, 30대 선수는 많아요. 장거리 뛰는 선수가 없는 거지.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렇겠죠? 트레일러닝이 뭐 로드러닝만 해도 마라톤 한 번 뛰면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트레일러닝은 산이다 보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뭐 근육도 아마도 더 많이 쓸 테고. 근데 예를 들어서 4, 50km 정도까지는 그래도 20, 30대 여성 선수들, 남성 선수들 다 꽤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50km가 넘어가고 100km가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 숫자에서 오는 부담감이랑, 사실 100km라고 하면 차로 운전해서 가는 것도 좀 멀잖아요. 그래서 쉽게 도전들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빈 씨. 그때는 울트라 트레일 러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울트라 트레일 러닝의 본고장에 살면서도 몰랐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죠. 제가 대학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녔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한국에는 트레일러닝이라는 스포츠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몽블랑에서 열리는 UTMB라는 대회가 저희 학교에서 차로 불과 몇 시간 거리에서 열리는 거였어요. 구경이라도 가볼 걸. 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때 시작을 했더라면, 그때는 정말 회복도 빠르고 체력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뭐 거의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량을 가진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어요. 세 개를 다 채우실지는 모르지만 여기다
끼우고 다니거든요. 지금 현재 손가락 주차장 저희는 그 516 도로를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와서 그냥 도로변 숲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한라산 516 도로변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원봉사단 클린 한라. 이빈 씨가 이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우연히 숲속에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고 청소를 해야겠구나 싶었다는데요. 도저히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516 도로 치우기 시작한 건 작년 4월, 2020년 4월 말에 처음 시작했어요. 버스 타고 516 도로 지나가는데 숲터널 쪽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치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그냥 누구라도 치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치우기 시작한 거죠. 클린 한라 봉사단뿐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빈 씨가 SNS로 일정을 올리는데 매주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1시간여. 어느새 마대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먼저 나서서 치우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나서서 한다고 하면 원래 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이렇게 오늘처럼 같이 참여를 해주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쓰레기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일단 정말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병이나 캔, 음료병은 진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한라산이 있어서 그런지 그 등산화 버리고 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은 가전제품이나 가구 그런 쓰레기들도 많이 나와요. 지나는 차에서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뿐 아니라 고의로 몰래 버린 대형 쓰레기까지. 도로변 숲은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오게 될지 몰랐었는데 처음에 와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생각보다 계속 나오고 많이 나오고 해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요즘 또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일회용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일회용품 막 위생적이다 뭐 편리하다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막 편하다는 이유로 깨끗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쓰고 막 이렇게 버렸을 때 나중에 저희 막 조카나 이런 아이들이 저희 나이가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연을 다 누릴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주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1년. 치워도 줄지 않는 현실이 참 속상한데요. 빈 씨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 이전에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발생된 쓰레기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욕하시면 안 돼요. 아유, 묵혔어요. 그냥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큰 사람들일 텐데 어쩌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 네. 안타까운 마음이. 네, 많이 안타깝죠. 그냥 뭐 언젠가는 깨끗해질 수 있을까? 지금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조금 더 나은 인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기대도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일 러닝, 그러니까 산악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산에서 얻는 것도 더 많고, 뭐 제가 뭘 채취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얻는 기쁨이 더 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더라도 저희처럼 산에서 하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걸 원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뭐 그냥 쓰레기를 안 버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커요. 많이 더 참여해서 같이 주워주세요 보다는. 네. 한라산을 청소하고 온 오후, 빈 씨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청소입니다. 사실 요즘은 손님들이 남긴 리뷰와 입소문의 영향이 크죠. 그런데 리뷰 때문이 아니더라도 빈 씨는 더럽다는 얘기가 제일 싫고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소에 공을 들이는 편이죠. 아, 네. 저 좀 그래요. 그래서 방 하나 치우는데 2시간 이상 걸려요. 약간 뭐 창문에 진짜 누가 이렇게 건드린 거 얼룩 있는 것도 저는 그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열면 서로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청소하다 말고 달려온 빈 씨.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건물 외등이 나갔던 모양이네요. 어머니와 함께 B&B 하우스를 운영한 지 7년째. 이제 웬만한 일은 척척 해낼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어휴 개구리. 어휴 개구리가 엄청 많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빈 씨를 제주로 불러들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흰 수련이 지금 저기까지 점령해 가지고. 아 사실 서울에서 그냥 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엄마가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 생활을 항상 제 SNS를 통해서 보셨거든요. 엄마는 그게 항상 불만이셨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퇴근하면 항상 고기에 술, 되게 강력하게 귀향을 하라고 하셔서 저 엄마가 만들어주신 체력과 엄마의 부름과 모든 게 다 엄마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어머니의 땀과 정성이 담겼는데요. 생명이 숨쉬는 땅을 일구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키고자 애써온 어머니의 눈에 딸의 도시의 삶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점점 팍팍해지잖아요. 건강하고는 또 관련이 너무 멀게 자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좋은 먹을 것이 널려 있는데 내 자식한테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살면 일단은 그런 것도 다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고, 딸이 내려와서 저랑 같이 그런 생각으로 살면은 좋지 않겠나. 서로 건강하게 지내고 지금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 한편으로는 부럽죠. 나는 젊은 시절에 이걸 못 해봤거든요. 지금 뛰려면 무릎이 안 좋아 못 뛰니까. 근데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깊은 산속 뛰고 이럴 때는 잠이 안 오고 걱정되죠. 멧돼지라도 만날까봐 그렇고. 점점 욕심을 내서 과도한 쪽으로만 안 갔으면. 몸도 적당히 써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써야 할 것에 그 어느 정도를 자꾸 오버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이 운동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안 갔으면 하는 것. 그 바람밖에 다른 건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사실 제가 트레일러닝 시작하기 전에 아빠랑 어릴 때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원래는 에베레스트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에베레스트 얘기를 더 이상은 꺼내지도 않는 게 엄마가 굉장히 싫어하셔서, 왜냐면 아무래도 사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어머니와 빈 씨의 뜻이 어느 정도 일치한 울트라 트레일러닝. 각종 대회를 섭렵하며 한 스포츠 업체의 후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회들이 취소돼 답답했던 요즘, 근질거렸던 몸을 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3월 정도부터 10월, 11월까지 대회 시즌이에요. 계속 대회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아예 대회가 없었거든요. 작년에 2개가 있긴 했는데 저는 그 둘 다 못 갔고, 이번에 제가 뛰는 대회는
버추얼 레이스라고 요새 되게 많이들 해요. 이제 마라톤도 못 열리고 하니까 거의 다 이제 언택트로 대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그런 대회 중에 하나죠. 일단 비 예보가 있어서 그 도로랑 만나는 부분에서는 친구들이 최대한 와서 이제 확인해주고 뭐 보급도 해주기로 했고요. 왜냐면 다들 운동하는 친구들이어서 그게 어느 부분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대충 알아요. 본인들이 안 뛰어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뛰는 분 한 분은 그냥 혼자서도 장거리 훈련을, 제주도 그냥 도로건 산이건 혼자서도 장거리 훈련을 많이 하는 분이셔서 그분도 예, 믿을 수 있는 멤버고, 일단 주변 분들 도움을 이번엔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새벽에 천둥 번개 치고요. 모자도 나와요, 오빠. 그 모자도 나올 거예요. 달밤에 빈 씨와 친구들이 모인 이유.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열린 비대면 울트라런 챌린지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긴장 안 돼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저희만 긴장했나? 뭐 너무 오랜만이라 감을 잃어서 그런가? 재밌죠. 이제 조금 지나가면 몸에 열도 올라오고 이제 출발하고 한 200~300m면 금방 더울 건데 뭐. 하나씩 벗어야지. 1년여 만에 도전하는 이벤트 대회. 프로답게 여유롭지만 출발 전 몸풀기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나저나 무슨 대회를 이 밤에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 순토랑 살로몬이라는 브랜드에서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1일 최장 시간 그리고 1일 최장 거리 운동 기록을 세우려고 지금 자정에 출발하는 코스를 시작하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 어떻게 돼요? 혹시? 오늘 코스는요, 여기 서귀포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둘레길로 접어들어서 동쪽으로 둘레길을 쭉 돌고요. 그리고 비자림로로 나가서 거기서 성판악으로 올라가가지고 백록담 찍고 관음사 내려가서 어리목, 윗세오름, 돈네코, 그리고 다시 둘레길, 서쪽 둘레길로 가서 도로름길, 천하숲길까지 해서 되도록이면은 다시 이제 관음사 앞으로 저기 접어들어서 516도로 통해서 다시 서귀포로 넘어오는 게 목표예요. 열정! 밤 12시에 출발해 다음 날 밤 12시까지 꼬박 24시간 동안 제주 산길을 한 바퀴 돌며 한라산 정상을 찍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 정말 대단하네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패기 있게 출발은 했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봄밤 가랑비 수준이 아닌 묵직하게 쏟아지는 빗줄기. 일기예보를 보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립니다. 어둠 속에 비까지 쏟아지니 GPS를 잡고 길을 찾는 것도 난항입니다. 못 잡았네? 못 잡았어? 그럼 못 잡았네? 아니야. 아니야. 총 상승 나왔어? 상승 100 정도. 그랬어. 봅시다. 얼마 후 비는 그쳤지만 랜턴 불빛에만 의지해 어둠을 달립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울트라 트레일러너는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은 최우선이고
결코 무모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즐기고 넘어서는 것도 울트라 트레일 러닝만의 매력이니까요. 드디어 날이 밝았고 7시간째 빈 씨는 달리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한라산 입산이 통제됐다는 소식에 잠시 당황했지만 레이스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제 풀렸죠? 왜 풀렸지? 통제됐다 그래서 정신 놓고 그냥 걸어갔거든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지인이 챙겨온 아침을 먹으며 대회 중간 체크포인트처럼 잠시 쉬는 시간. 같이 달려온 인재 씨는 빈 씨의 레이스에 혀를 내두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그시 천천히 자주 많이 뛰는데 약간 더 길어지면 걷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걷기가 엄청 빨라요. 속도가, 다리가. 그래서 오늘도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한참 뒤쳐져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그냥 조금 아침에 해 뜨고 나니까 좀 체력이 회복돼가지고 해 뜨기 전에 진짜 어두울 때는 뒤를 봤는데 자꾸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오빠? 한참 걸렸어. 찾는데 한 막 20분 넘게 내가 찾은 것 같아. 계속 헤매고 산속에서 혼자. 정말 12시 땡 하니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신발도 다 젖어버리고. 장거리 달리면 신발이 젖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시작하자마자 다 젖어가지고 발도 아프고 졸리고. 젖은 양말을 바꿔 신은 후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스를 하며 보충할 영양물입니다. 이거는 탄수화물, 전해질, 뭐 기타 등등 운동할 때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가루예요. 많은 대회 경험을 통해 빈 씨는 물에 타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간밤의 장대비가 무색하게 화창한 날씨입니다. 사실 본격적인 레이스는 이제부터입니다. 밤새 빗속을 걸었던 터라 완주를 위해선 페이스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발이라도 헛디디면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 발 한 발 초집중해서 나아갑니다.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지만 빈 씨와 임재 씨는 부지런히 레이스를 이어가는데요. 역시 초반 빗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일까요? 힘든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안고 싶으니까. 힘들어. 55km 더 가야 돼.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힘을 끌어모아 출발합니다. 힘들게 올라와 백록담이 보이는 이 순간 빈 씨는 다짐합니다. 이 멀고 고된 길을 달리는 지금 누구보다 내가 가장 강하게 이겨낼 것이다. 레이스를 시작한 지 13시간. 이제 절반을 달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인데요. 울트라 트레일 러닝을 시작한 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어 번의 자의적 포기는 참으로 후회스러웠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24시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니까 지금 9시간 반 남았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백록담이 통제됐다고, 정상 통제됐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힘이 빠져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또 윗세오름을 시간 맞춰서 못 가게 돼서, 네, 그래서 그냥 저쪽 둘레길 쪽으로 빠지려고요. 관음사 지금 내려왔으니까.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보다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제 모르죠. 로드 나가면
힘드니까 로드는 아마 걸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지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계획했던 좋은 기록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해 이렇게 하고 꿀꺽. 그 입에 물고 달려. 울트라 트레일 러닝은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직접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물과 간식으로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몸이 피곤하니 초록이 가득한 봄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승달을 보며 시작된 레이스. 산길 위에서 아침과 낮 하루를 꽉 채우고 마지막 코스를 함께 달려줄 동료 민철 씨를 다시 어둠 속에서 맞이합니다. 아 민철아 오랜만이야. 아 오늘 엄청 무서워. 그러니까. 혼자 오는 게 더 무서워. 마침내 레이스의 끝이 보입니다. 어떡하냐 민철아. 총 21시간 30분, 누적거리 96km. 유쾌하게 다음을 기약합니다. 일단 뭐 계획했던 대로 160km를 못하게 된 점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오늘은 그냥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날씨도 그렇고 뭐 통제 상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하면 되고 괜찮습니다. 뭐 초반에 좀 통제도 있고 막 그래서 좀 일찍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끝까지 오래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냥 뿌듯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달렸으면 좋겠어요. 오빠 진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저도 항상 도움되는 동생이라서 운동할 때 저도 같이 하면은 항상 힘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울트라 트레일 러닝은 매 순간이 극한의 싸움이자 도전입니다. 지난해 홀로 백두대간 종주에 도전했던 울트라 트레일 러너 이빈 씨.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제가 작년 2020년 10월에 백두대간 남진 종주를 했는데 그게 17일 7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기록을 좀 앞당기는 게 일단 내년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라산 성판악 백록담 왕복 기록 줄이는 거. 그거 지금 제가 생각보다 열심히 안 뛰었는지 제 기억보다 기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 능력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기록을 조만간 다시 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힘든 길의 끝에 있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 완주자의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자신감이 주는 행복. 왜 힘들게 산길을 달리는가 묻는 이들에게 이제 빈 씨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아는 그 선수 오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들이랑 싸울 시간도 없는데 왜 스스로랑 싸우냐 힘들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남들이랑 싸우더니 과거의 저랑 겨루는 게 더 맞고 더 편하지 않나 싶어요. 마음이. 굳이 남들이랑 겨룰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울트라 트레일 러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빈 씨 스스로가 던졌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대회 완주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지대한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그 포기의 충동을 이겨내고 완주의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확신은 또다시 빈 씨를 출발점에 서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유쾌한 울트라 트레일 러너 이빈 씨의 즐거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Brave enough to go climbing a wall so high that no sunlight is seen.